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 20분 야수 앵커입니다. 민영 아나운서 지금 휴가도 가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 되게 쓸쓸합니다. 이번 주에 토크 20분은 스페셜 톤으로 우리 KBS의 전영식 이사님 모시고 이슈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영식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침 또 내일이 예. 우리 저 박근혜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것도 한 30몇 년 나온 것 같은데 토탈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저는 뭐 국정농단이라는 그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국정농단이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른바 최순실 사태라고 본다면 예. 최순실 사태에 따른 이제 형량이 25년이고 예. 그 외에 뭐 국정원 특활비 뭐 등등 해서 약 32년 정도의 예. 형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토탈에서 내일 이제 이재용 뭐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 등 해서 다 같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예. 최종 이제 선고가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예측은 일단 뭐 일부 파기환송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뇌물죄 부분이 이재용 뇌물죄와 우리 박 대통령 뇌물죄가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 파기환송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고법으로 내려가는데, 항소심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항소심으로 내려가더라도 속행으로 해서 아마 빨리 예. 10월이나 11월 때까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을 이렇게 끝내겠다는 뭐 그런 계획인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형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특별 사면이라든지 석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연말이나 내년쯤에 석방이 충분히 뭐 가능한, 사면이 가능한 예. 뭐 그런 상황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조금 악의적으로 재판을 오래 끌었다고 생각. 일단 뭐 초반에는 충분히 그렇게 악의적으로 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측이 이제 두 가지로 원래 전망이 엇갈렸는데 예. 이거를 더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더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래 정도에는 끝낼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예. 뭐 이게 뭐 뒤늦게나마 좀 재판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원래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주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예. 제가 거제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저는 예. 대구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예, 이 거제도 출신 대통령 둘이가 대구 예. 경북 대통령 4명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실제로 뭐 또 이렇게 그 감옥 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저 외부 병원에 가서 예. 진찰을 좀 받고 계시거든요. 원래부터 허리도 안 좋으셨고, 저도 마지막에 청와대 떠나기 직전 마지막 날에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2017년 예. 탄핵 그 선고된 이후에 그때도 되게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 예. 가지 뭐 손발도 많이 붓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아픈 게 워낙 이제 많았습니다. 나이가 70 정도 되셨으니까 이렇게 몸이 다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예. 저 정우성 비서관과 친한 지인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렇게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 평일에 이렇게 뭐 낮 시간에는 거의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눕지를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예. 눕거나 뭐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냥 항상 꿋꿋하게 책을 읽고. 원래 스타일이 좀 그러십니다. 남한테 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장면을 잘 안 보여주시려고. 예. 제가 이제 대통령 모시고 영화관에도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보실 때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시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꼿꼿한 자세 그대로입니다. 그냥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팝콘도 안 드시고. 팝콘도 안 드시고 자세가 거의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예. 참 그 독특한 신분이고 예. 아마 그게 그런 생활이 이제 오랫동안 몸에 배였어. 예.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뭐 또 그 신동아 그 월간 신동아에 4번에 걸쳐서 그 마지막 비서관 시리즈 인터뷰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최후 140일 전투 돌아보시면 이 탄핵을 막을 묘안은 없었죠. 지금 뭐 말씀하신 질문에 막을 묘안이 있었느냐? 묘안이 있었으면 물론 막았겠죠. 예. 그래서 뭐 막지를 못했는데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이 잘못돼서 탄핵이 됐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세력 대 세력의 싸움에서 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세력들, 예. 끌어내리는 세력들과 거기에 이제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을 정부를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예. 세력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그쪽 힘이 더 컸다. 그때가 이제 그쪽 예. 힘이 더 컸고 그렇게 된 거는 대통령의 물론 이제 약간 최순실이라는 의외의 등장 인물이 나오면서 예.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 싸움이 불리하게 전개가 되면서 그 세력 싸움에서 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때 뭐 김무성 의원이 돌아섰다, 유승민 의원이 돌아섰다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보고를 떠나서 예.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으니까요.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세력 싸움에서 진 이 원인들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조국을 보십시오.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세력들은 말도 안 되는 조국을 갖고 음모를 합니다. 예. 조국이 지금 하는 행위 중에 국민들이 이렇게 동정하거나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세력들은 다 막 음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이렇게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여권 세력들, 보수 세력 내부에서 이탈이 분열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언론의 난, 검찰의 난, 국회의 난, 예. 세 가지 난이 이제 겹쳐서 예. 이 싸움에서 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보면 참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친박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탄핵에 찬성했던 또 뭐 친이라든지 또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용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수 대통합에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꼭 누구를 뭐 니도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걸 떠났어. 예. 대통령은 잘못을 했어. 이렇게 탄핵이라는 어떤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집권당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예. 최소한의 성찰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뭐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찰이 없이 만약에 뭐를 이렇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정도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신동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세월호 7시간은 사실은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허위로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다 소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는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그 5가지 항목 중에 세월호를 넣었었습니다. 예. 근데 헌재에서 나중에 그거를 기각을 했죠. 예. 그거는 탄핵 소추 대상이 내용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한 거죠. 국회에서 왜 그렇게 집어넣느냐? 그거는 11월 국회 이제 탄핵 소추가 2016년 12월 9일 날 있었는데 11월 달부터 그 촛불 집회가 이제 왕성하게 벌어질 때인데 이 촛불 집회에 여러 아이템들이 많이 이제 변해가는데 그 아이템 중에 아주 큰 아이템이 세월호 아이템이었습니다. 예. 세월호 문제를 뭐 엄청나게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또 언론들도 한겨레 신문이 대표적인데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올림머리 하느라고 90분 썼다. 예. 이런 자극적인 사실도 아닌데 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쓰고 해서 마치 세월호 당일날에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롯데호텔 가서 정윤회랑 미래했다. 뭐 처음에는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까지 막 유언비어까지 퍼뜨려가면서 그건 뭐 유언비어니까 예. 뭐 누가 공식적으로 뭐 야당이나 언론이 공식적으로 퍼뜨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유언비어 플러스 의혹 제기 등으로 예. 세월호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탄핵으로 가는데 국민 정서를 엄청나게 악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참 안타까운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뭐 말은 안 되지만 국회에서 그냥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소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이런 사태들이 너무 국민들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큰 실망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수첩 공주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한데 이래 너무 대통령 그 청와대 안에 이렇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이제 소극적인 모습으로 갇혀 있지는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좀 수긍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전체를 뭐 탄핵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형량을 살거나 무슨 뭐 그런 거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네.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문제가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냐. 예.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뭐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통치를 하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잘못으로 연결이 됐느냐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소명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 뭐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일 예, 수 있죠. 예, 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부분과 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뭐 국민을 실망시킨 잘못은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어떤 기대 속에서 대통령이 됐고 또 충분히 또 잘할 수 있는 분이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망을 좀 안겨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이상의 과도한 이제 어떤 그거를 받은 거죠. 예. 그게 문제인 거지. 예. 그때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 뭐 최후 140일 사투 이렇게 쓰셨는데 그 당시에 좀 막 쓴 소주가 좀 막 땡길 정도로 많이 좀 괴로웠습니까? 많이 괴로웠죠. 예. 많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술만 뭐 먹고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예. 많이 괴로웠고 저는 당시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순간의 일들이 나중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스러웠고, 내가 여기서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너는 그때 뭐 했느냐라는 어떤 그런 비난, 비판, 뭐 비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자유롭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제 나름대로 그랬지만 노력을 또 자괴감도 많이 했습니다. 들었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을 저는 뭐 생각보다 대통령을 되게 자주 만난 편이었는데 만나서도 매 순간 이게 대통령을 만나는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서 대통령한테 좀 저는 과격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안 불러도 가서 얘기하고. 안 부르는 데가 갈 수는 예. 없는 거고. 대통령 말씀 중에 구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이제 가슴에 많이 아프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예. 문제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내가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구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모 입장에서는 구차하더라도 좀 했으면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참 이게 너무 국가가 그러니까 뭐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도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여러 번 하시게 되고 저한테도 이게 나라인가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 그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 사실은 참 그 당시는 정상적으로 이게 나라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좀 상당 부분 있었죠. 구차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소유는 앞으로 당할 수모라든지 모욕과 아주 그 불행한 어떤 미래를 예측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마음을 내려놓는 말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제 뭐 조금 우리가 더 상세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상세한 뭐 자세한 그 당시 청와대 얘기들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들은 얘기할 수 없음을 좀 양해를 드리고요. 내일이 이제 국정농단 이제 판결 최종 선고인데 만약에 천 전 비서관님이 판사라면은 지금 어떤 처벌을 내리시고 선고를 내리시고 어떤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판사면 당연히 무죄를 내립니다. 무죄. 예.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이 잘못이나 죄는 정치적인 겁니다. 대부분. 예. 이게 법률적으로 과연 성립될 수 있느냐에 그 대한 통치 행위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통치행위로 봅니다. 예.
상당히 논란이 있고 예. 특히 지금 대통령을 25년형으로 받게 된 게 뇌물죄인데 예. 뇌물죄의 핵심은 뭐냐? 삼성이 최순실한테 정유라 말을 사주라고 예. 최순실한테 전달한 것을 대통령의 뇌물로 다 밥버린 겁니다. 지금. 예. 그럼 삼성이 최순실한테 말을 뭐 사줬든 줬든 이게 왜 대통령 뇌물입니까? 포괄적 뇌물죄는 성립이 안 하잖아요. 제로. 예. 그런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그렇게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말 약간 좀 너무 터무니없고 어거지성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저는 법률적으로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막 이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법 감정과는 예. 상당히 어긋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실망시킨 죄, 실망시킨 잘못이 있다면 이미 사실 탄핵을 당한 걸로도 충분히 저는 그거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3년의 지금 구속 감옥 사리를 예. 하고 계신데 예. 이거는 무슨 이른바 사람을 이렇게 살인죄의 어떤 의혹을 받았던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또 수천억 대의 뇌물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미 이만큼 오래 길게 살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일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르면 너무 이게 처벌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감정에 의한 처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중 처벌인 거고 예. 그런 거는 충분히 됐고 법률적으로는 저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어쨌든 참 쓰라리고 아픈 우리 역사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고 탄핵이 예, 됐고 또 지금도 옥중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참 이게 또 다른 정권이 바뀌거나 또 역사가 또 재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역사가 이제 긴데 예. 당연히 저는 재심 과정이 또 있을 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전 전 비서관님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미래를 위한 또 발전적인 제언이랑 또 이렇게 조금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연재를 하거나 할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왜 옛날 이야기인데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왜 도대체 그런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이렇게 뽑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탄핵이라는 그런 사건이 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집권을 했고 무리하게 집권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그 당시의 탄핵과 그리고 어떤 집권당의 역할, 성찰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이 괴상한 어떻게 말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어떤 정부에 대한 우리 평가 그리고 그리고 이 정부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정부를 어떻게 종식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항상 과거로 가기 위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구 시민들 그리고 미녀와 야소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청와대 1급 홍보비서관으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함께 하셨는데 홍보비서관이니까 제가 홍보 하나 해드릴까요? 홍보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해주시죠. 우리 천영식 전 비서관님이 다음 달입니까? 언제입니까? 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이라는 책을 출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언제 나오죠? 아마 10월쯤에 예. 발간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직 이렇게 준비 단계에 있어서 예. 정확하게 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들은 또 그때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잘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긴 시간 오늘 카페에서 시작해서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우리 전영식 그 KBS 이사님이자 그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전 홍보 비서관으로서 했던 그 솔직한 감회와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느끼는 것들 잘 들어볼 수 있을 거요. 자,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